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더 나을까? 이 질문 요즘 특히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너무 멀리 가버렸고 주식은 언제 또 떨어질까 불안하고 금리는 내려갈 듯 말 듯 그 사이에서 방향을 잡기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현실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가장 실행 가능한 부의 통로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용히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지 명확한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를 쌓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 강남 아파트 시세 한번 보셨나요? 전용 59의 흔히 말하는 24평형 기준으로 10년 전엔 6, 7억이면 살 수 있었죠. 그게 지금은 20억이 넘습니다. 10년 새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이제 1억 원을 넘어섰어요. 부동산만 봐도 대단한 수익률 같죠.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시장을 봐볼까요? S&P 500과 나스닥 100을 반반 섞은 포트폴리오. 배당까지 재투자한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달러 기준 약 4.7배, 원화 기준으로는 약 5.7배, 연환산 수익률로는 19% 가까이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실행 가능한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극명해지죠.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20억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인테리어, 대출이자, 재산세, 종부세까지 더하면 실제 투자 비용은 그 이상이죠. 게다가 이건 레버리지와 보유세 구조입니다. 반면 미국 지수 ETF는 1만원, 10만원, 100만원 단위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양도차익 250만원 공제 후 22%. 보유세도 없고 부동산처럼 취득세나 중개 수수료, 법무비용도 없습니다. 즉 부동산은 자본이 많은 사람의 게임이고 미국 주식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 자본의 게임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만이 아닙니다. 자본의 속도와 복리의 구조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대부분 시간과 레버리지의 효과입니다. 즉 오랜 기간 버티거나 대출을 이용해야 하죠. 반면 미국 시장은 기업 이익의 복리 성장 위에서 굴러갑니다. S&P 500의 지난 30년간 EPS는 약 10배 성장했고 나스닥 100은 15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익이 커졌으니 지수도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성장은 글로벌 인구, 기술, 생산성, 혁신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정책으로 막을 수도 없고 단기간의 경기 둔화로 무너지지도 않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집값 오를까? 보다 세계는 여전히 성장할까? 이 질문 하나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만약 2015년에 7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 약 20억, 세후 약 13억 정도의 순자산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7억 원을 S&P 500 50%, 나스닥 100 50% 포트폴리오로 투자했다면 지금 약 4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은 변동성이 크죠. 하지만 장기 복리의 힘은 결국 숫자로 증명됩니다. 부동산의 핵심은 거주와 레버리지, 주식의 핵심은 복리와 유동성. 둘 다 자산이지만 당신의 현재 자본 조건이 어느 쪽을 실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죠. 강남 아파트는 꿈이고 미국 주식은 현실이다. 지금의 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투자 수단은 시드가 작아도 가능한 복리 구조여야 합니다. 이제 그 복리를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먼저 계좌 구조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이건 사실상 무위험 절세 수익입니다. 총 900만원 넣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 세액공제로 바로 환급받죠. 그게 연 118만원의 확정 수익입니다. 그 다음 ISA.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일반 계좌. 이 순서로 계좌를 쌓으면 세금 누수를 최소화하면서 복리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기본은 단순해야 합니다. VOO, QQQM 이 두 개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커버드 콜 ETF를 살짝 섞어 현금 흐름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형 VOO 40%, QQQM 20%, 현금 또는 단기채 40%, 균형형 VOO 40%, QQQM 40%, 현금 20%, 성장형 VOO 30%, QQQM 50%, 현금 20%. 커버드콜을 추가하고 싶다면 DIVO, JPI, JPQ 중 한두 개만. 이건 소금처럼 첨가하는 거지.
주재료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커버드콜 ETF는 상승장에서 수익이 제한되고 기초 자산이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죠. 복리의 본체는 결국 S&P와 나스닥입니다. 환율은 어떻게 할까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년간 약 1140원에서 1390원으로 21% 상승했습니다. 즉 달러 자산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주식 수익에 환율 수익까지 더해진 셈이죠. 하지만 환율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해지 장기 보유. 다만 환율이 과열 1,400원 이상 구간이면 매수 속도를 살짝 늦추고 관행 1,250원 이하이면 매수 속도를 조금 높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예측이 아니라 완충입니다. 전체 중 10에서 20%만 환해지 ETF를 섞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이상은 금리 롤오버 비용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리밸런싱은 어떻게 할까요? 복리는 단순한 꾸준함 속에서 완성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투자하고 연 1회 점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비중이 목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벗어나면 조정. 예를 들어 QQQM 목표 35%인데 40%가 되었다면 5%만큼을 VO나 현금으로 옮깁니다. 이 규칙 하나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빠지면 적립금 1.2배로 마이너스 30% 빠지면 1.5배로 늘리는 DCA 강화 규칙을 더하면 하락장은 오히려 수익률 상승의 기회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사도 될까? 정답은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으로 사는 것. 시점을 맞추려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둔 사람은 언제나 차분합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 하나만 드릴게요. 부동산은 대출이자가 복리로 쌓이고 주식은 이익이 복리로 쌓입니다. 전자는 빚의 복리, 후자는 자본의 복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건 이익의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열고 VO와 QQQM을 정한 금액으로 꾸준히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지금의 현실에서 강남 아파트는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 ETF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 부의 구조입니다. 복리의 시작은 돈이 많은 순간이 아니라 시작을 멈추지 않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실행입니다. 오늘 계좌를 확인하고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으로 조용히 쌓아가세요.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